26일 자 6강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조금 천천히 나가겠다라고 했어요. 천천히 나가겠다. 증가 감소하고 있는 중이고요. 기본 다지기에서 개념 설명 파트를 곁들이느라고 조금 천천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가보죠.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야기하고 있는 중. 그러나 결국 이야기는 딱 하나로 귀결된다. 그래프. 다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난이도를 조금 높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케이스로 도함수를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자꾸 한 방에 주니까 그 한 방으로 줘봐야 2차 함수 하나 뗄랭 주면 뿔, 마, 뿔. 맨날 이거 그려가지고 다 처리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도함수를 3보다 왼쪽과 3보다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주겠다. 그럼 적어도 이제 올록볼록이 좀 생기겠지. 그 올록볼록 생기는 걸 가지고 그림을 예상한 다음 이건 무슨 뜻인가? 역시나 출제자와 대화하는 어떤 기능이 되게 중요한데 닫힌 구간이라는 뜻이고요. 양 사이드 포함하고 K에서 K 플러스 1이라는 건 딴 뜻 아무것도 없어요. 간격을 1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K에서 K 플러스 1. 정의역은 내가 늘 얘기했듯이 이렇게 커튼을 닫는 거고요. 커튼이 닫히다가만 이 간격 일자리 구역 안만 내가 쳐다보는 건데, 거기를 쳐다보는 건데, K가 얼마인지 모르니 움직여라 라는 겁니다.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상상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그려진 fx가 있으나 너희는 이거를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다 보이네? 아무튼 종이 사이 간격 일자리를 정해서 이렇게밖에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K를 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게 증가죠. 근데 어떻게 하다 잘못 걸리면 이렇게 증가 감소가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아니고 이렇게 되면 감소 구간에 걸리죠. 이렇게 요 꼭다리가 여기 딱 닿는 순간부터 증가가 걸리는데 이렇게 해서 증가가 한동안 계속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수 K라고 했으니 얘를 실시간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실시간으로 움직이지 않고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한 칸씩 움직여도 되는데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아가면 K가 극소에 딱 걸리는 순간부터가 증가고 K 플러스 1이 극대에 걸리는 순간이 그 증가의 끝입니다. 그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극대가 중간에 끼면서 증가하다 감소하게 되니까요. 그걸 만족하는 정수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애를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우선시 하여 찾아야 하는 것은 도함수를 잘 그리고 원함수의 개형을 그려내는 거예요. 역시나 그래프 이야기라는 거죠. 네 개의 결론은 이거야. 너희가 이 안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요구사항을 받더라도 내 눈앞에 fx가 있으면 대부분 다 해결돼요. 대부분. 그게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고 접선 얘기 나왔으니까 위의 점 2,Fe에서의 접선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유형 곡선 위의 한 점이구나. 나는 저 접선을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별거 아닐 거예요. 이거. 아까 이 얘기는 했고 x 이퀄 1에서 극대값, 3에서 극소값.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여라. 이거 한 번만 얘기합시다. 뭐 깊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5-14번은요 약간 복선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복선. 그러니까 뒤쪽에 뭔 일이 벌어질 건데 앞에다가 뭔가 깔아놓는 거죠. 뭐 이상하게 뭐 지갑을 떨어뜨린다거나 나뭇가지가 툭 떨어진다거나 이런 장면 하나 보여줘서 뒤에서 그래서 그랬구나 뭐 이런 거. 실제로 미분에서 볼 일이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거 적분 문제니까요.
지금 미분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거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비효율적인 풀이가 나오거든. 그래서 여차저차 꾸역꾸역 답은 내요. 이게 답은 내는데 이제 뒤에 가서 적분을 배우고 나니 에렉이 이거 적분 썼으면 이렇게 금방 되는 거네, 이렇게 이제 깨달으라는 그런 목적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적분을 못하기 때문에 전말을 미분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1에서 극대, 3에서 극소를 떠나서 어쨌든 1, 3에서 극대 극소라는 얘기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과 3이라는 소리, 따라서 3이라는 계수를 갖고 x-1, x-3 이렇게 되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개를 시작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 이렇게 나오고요. 이래서 a는 마이너스 6이고 b는 9다를 한 방에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조건을 봐도 사실은 더 이상 조건이 없죠. 가질 때가 끝이잖아요. 가질 때가 끝인데 조건 하나 더 있어야 저거 C 구하는데, 그죠? 조건이 없네. 어떡하지? 뭐지? 어디 숨겨져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아마 봐도 없을 것 같은데? 뭐지? C의 역할 뭐예요? 저 fx에서 C의 역할, 상수항의 역할 뭐야? 그렇지.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 저 상수 C의 역할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함수의 개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함수의 개형은 이미 완성이 되었고, 여기 있는 1a, b로 이미 함수의 개형은 완성이 되었어. 극대극소의 차도 이미 나왔어. 다만 그걸 들고 c만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질문을 뭘 했는데, 질문을.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얼마냐고 물어서 c가 안 쓰인다는 소리죠. 안 구해도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a가 얼마, b가 얼마를 알았으니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c예요. 그러면 f1 집어넣으면 얼마 빨리 함산하고 싶다. 4 더하기 c예요. f3이 얼마야? C-27이에요. 둘이 빼봐. C 사라지지.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애초에 C를 배제해놓고 생각했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확인할까봐 빨리 지우겠어요. 그런 얘기. 자, 지성아. 3차 함수야. 극값을 가지는 두 점, 줄여 말하면 극점이에요. 을 지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날 때 번역해봐.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굿! 그거예요. 3차 함수는,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 그래프이고요. 따라서 가장 대표적으로 극대점과 극소점이 그 변곡점에 대한 대칭 상태입니다. 알겠어요? 극대와 극소가. 그러니까 얘가 극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말하면 진짜 나보고 이거 직선을 구하라는 뜻일까? 아닐 거라고 봐요. 얘가 나한테 주고 싶었던 힌트는 얘가 분명히 변곡점을 지나갈 텐데 그 변곡점이 원점을 지날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선이 원점을 지날 때 요 라인 어딘가에 나의 그 x축에 교점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알겠어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변곡점 빨리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 미분하면 0 된다고 했어요.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값. 이렇게 힌트를 얻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만 읽으면
얘 또 나왔다. 지난 시간에 한 거 예요. 바로 그 녀석 모든 또는 임의의 두 실수 xy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그때 개 같다. 아니야? 똑같은 식 같은데? 맞을 거예요. 예. 그때 걔랑 완전히 일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해보시라는 겁니다. 정해는 이제 각자의 역할로 맡기고, 제가 스텝 1, 2를 외우라고 했죠. 첫 번째, x로 고정, y로 미분. 그러면 요놈은 f 프라임 x 마이너스 y, x를 상수 취급, y에 대한 변수로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3 넣은 결과물이니까 미분하면 상수라서 0입니다. 그 옆에 있는 애는 f 프라임 y 이렇게 될 것이고, 이 녀석은 풀었으면 x제곱 y 마이너스 xy제곱에 해당하니까 이건 x제곱이라는 계수를 갖는 y의 1차식, 따라서 미분하면 x제곱이 되고요. 요놈은 x라는 계수를 갖는 y제곱 2차식, 그러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2xy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스텝 2 하면 y에다가 0을 대입이라고 외우고, 사실은 적절한 y값을 넣는다예요. 적절한 y값을 넣는다. y에다 0을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f 프라임 0, 그리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해서 날아가고 더하기 x제곱 되겠습니다. f 프라임 0이 8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8 더하기 x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결론은 f 프라임 x 이퀄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이에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 답도 이거였어요. 여기까지가 명쾌한 f 프라임 x제곱을 구한 거고요. 그때는 f 프라임 x를 구하여라였고, 지금은 이제 fx가 a와 b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 극대극소를 가질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냐라고 물었고, 얘는 이게 도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근을 찾으면 마이너스 2루트 2와 플러스 2루트 2가 나오죠. 마니까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극소입니다. 극소. 그리고 플러스 2루트 2에서 극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a도 마이너스 2루트 2고 b도 2루트 2다. 제곱하면 8, 제곱하면 8. 둘이 더하면 16.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알겠죠? 요거 아마도 적분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똑같은 사례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f 프라임 x가 구해진 다음에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이 무궁무진하단 말이야. fx를 구하여라부터 시작해서. 이거 수능 문제. 하씨. 아이 뭐 가죠. x 이퀄 0에서 극대값을 가지는, 그러면 상상해 보시면 x 이퀄 0라는 건 y축이라는 소리니까, y축 선상에서 극대값을 가지는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어디가 끊어지거나 뾰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극대라는 건 이렇게 뾰족할 일 없고, 요렇게 되어야만 극대라는 칭호를 얻겠죠. 그러니까 이 양옆은 모르겠고 하여튼 이렇게 지나가는 애예요, 얘는.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절대값 fx는 x 이퀄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아닐걸요? x축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 일단 어떤 명제가 딱 나오면 거짓 아냐? 이런 반발을 해봐야죠. 거짓 아냐? 그러면서 발레를 찾다 못 찾으면 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x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x축 아래로 내려간 애를 접어 올려라 이런 뜻인데, 이 상태를 접어 올리면 그건 극소가 되죠. 극대가 아니라. 근데
근데 얘가 요 자리의 위치에 X축의 위치를 말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기억은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야, 이건? 야, 이게 내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 강의할 때 딱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X축 밑으로 내려간 애를 접어 올리는 명령어. 이렇게, 이거 뭐야, 독립변수에만 절대값 쳐놓은 놈은 어떻게 한다고? Y축의 오른쪽만 그린 후 데칼코마니 시키라고요. 데칼코마니. 근데 뭐 이게 사실은 좌우대칭이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아니, 미세하게는 아이고, 이걸 그릴 게 아닌데. 미세하게는 여기는 얇게 올라오고 여기는 두껍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사실이죠. 극대니까. 그러니까 이쪽을 지워버리고, 이쪽을 이렇게 지워버리고 얘로 데칼코마니를 시킨다고 한들 접선의 기울기는 여전히 0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대값인 데는 지장이 없다. 예, 이걸 이쪽으로 데칼코마니 시킨다고 왼쪽에다 높아지거나 이럴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니은번 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빼기의 그래프, 함수의 차를 소화해낼 수 있으면, 그래프로 소화해낼 수 있으면 그냥 이 상태로도 대답이 가능해요. 이과는 나랑 이제 미적분에서 할 거야. 하기는 할 건데 문과는 3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무리. 그러니까 그냥 식을 이용할 거예요. 식을. 어떻게 식을 이용하냐면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생각합시다. 그 녀석이 fx 마이너스 x제곱 절대값 x라는 함수예요. 저 녀석.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이 fx가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거지. 그 말은 0을 기준으로 f'x만 따지고 보면 이쪽이 플러스이다가 마이너스로 바뀐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f'x는 플러스, 오른쪽에서 f'x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극대니까. 그래서 말인데 얘도 이 gx도 x축을 두고 이렇게 0을 딱 가르면 0을 갈라서 왼쪽과 오른쪽의 gx를 따로따로 써주면 내가 이 절대값을 벗겨서 쓸 수가 있거든요. fx 0의 왼쪽이니까 플러스 x 세제곱 이렇게요. 오른쪽은 gx 이퀄 fx 오른쪽이니까 플러스로 나가면 마이너스 x 3승 이렇게요. 그리고서는 극대의 여부를 알아볼 거니까 얘를 미분을 하세요. 미분을 하면 f'x 더하기 3x 제곱이 되죠, 이게. 그리고 0의 오른쪽에서는 g'x 이퀄 f'x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고요. 자, 이제 이 g'x의 부호를 알아볼 건데 이 부호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f'의 부호, 즉 플러스 하고요. 거기에다가 더하기 3x 제곱인데 3x 제곱 절대적인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부호에 플러스 부호를 더한 게 돼서 결론적으로 플러스다라는 겁니다. 같은 이유에서 0의 오른쪽 미분을 보시면 f'x는 음수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하고 3x제곱은 절대적인 플러스죠. 예, 다들 아시다시피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그 결과는 음수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마이너스니까요. 결론이 뭐야? x 이퀄 0을 기점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극대를 갖는다가 맞는 거죠. 극대를 갖는다. 그래서 디귿번도 참이 됩니다.
이걸? 여기서? 갑자기? 하지마. 아, 이것도 우리. 아직은. 미적분이라는 게 그냥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삼각함수다. 그랬으면 삼각함수에서 문제의 레벨로 밟아야 되는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통 뭐 한 3단계나 4단계를 넘지 않는데, 이제 미적분 파트에서는 그게 이제 0단계부터 12단계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레벨이라는 게 이게 천차만별인데, 그 중 어딘가를 끊어서 이렇게 내면, 내 입장에서는 이건 이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덤비는 문제들이 되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 깜냥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빨리빨리 걸러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킬러 문항이 항상 여기서 나옴을 잊지 말라고. 넘어갈까요? 오늘 뭐 시간이 어정쩡해서 중간을 잘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관없는 게 이 다음 단원명 보세요. 다음 단원명 보시면 최대 최소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속도와 가속도. 제가 그 단원 요약 헤딩 바에 의하면 이 속도 가속도라는 물리 문제를 제외하면 요거 두 개도 역시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 방부등식의 활용, 이렇게 네 단원이 다 그래프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 얘기를 계속 연결해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뭐 제가 내용 요약 간단하게 해드리죠.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이게 이제 어떤 책들에 보면은 그래프 그리는 순서 1번 점근선을 찾는다, 2번 대칭성을 찾는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그렇게 딱 번호해가지고 그 말하는 사람마다 뭐 6단계, 7단계, 뭐 4단계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기만의 단계를 만드세요. 그럼 자기만의 루틴이 생겨요. 예. 나도 나의 루틴을 그냥 보여줄 뿐이야.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도 당연히 그래프 그린다 그러면 우함수, 기함수 등 대칭성을 먼저 봐요. 우함수, 기함수를 넘어서서 뭐 x는 3대칭, y는 2대칭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점대칭 같은 거. 내가 딱 보기에 이게 대칭성을 가지는가 안 가지는가부터 봐요. 왠지 알아? 반을 안 그릴 수 있잖아. 덜 그리면 얼마나 좋아. 대칭성만 알면 오른쪽 절반만 그리면 왼쪽 절반은 자동으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대칭성 먼저 봐요.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먼저 따지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정역 확인하고 점근선 어쩌고 저쩌고 이 존재 의무 찾는 거 맞는데 여기가 지금 수투잖아. 수투에 점근선이 어디 있어? 그딴 거 일단 치우고 도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도함수. 도함수를 구해서 이 도함수를 가지고 증, 감, 즉, 뿔, 마를 따진다.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케이스가 있고 안 그려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너희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4차의 도함수가 3차 함수 나왔는데 내가 3차 함수 못 그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증감표라는 걸 통해서 적어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조사할 수 있다 이거지. 인수분해되는 양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조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도함수의 뿔마를 조사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 결과물로 증가와 감소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f'x는 0을 만족시키는 x1, x2 등등의 근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근을 조사하다 보면 극,
극대와 극소가 자연스럽게 나온다까지가 지난 단원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게다가 이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극대나 극소 값이 된다는 거잖아요. fx2나 fx1이 극대 값이나 극소 값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x축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보통 y축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값은 찍히는 y좌표니까 내가 좌표 평면 위에 x축을 그려서 그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다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해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뭐에? y는 fx에. 그래프가 그려져요. 개형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을 할 수 있게 돼요. 질문을. x축을 딱 갖다 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정의역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끊었을 경우 난 여기만 보여. 그럼 여기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제일 낮은 데가 어디야? 질문할 수 있죠. 이렇게 끊어놓고 여기만 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제일 낮은 데가 어디야? 아까처럼 정의역을 이렇게 옆으로 밀고 움직이면서 제일 높은 값의 그래프를 따로 모아보면 어떻게 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제일 낮은 값의 점들을 모아보면 어떤 그래프가 돼?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최대 최소예요. 그 다음 단원이. 어디가 제일 높아? 어디가 제일 낮아? 이거는 그랬잖아. 내 눈앞에 그래프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쳐다보고 있는데 뭘.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왜 몰라. 내가 거기를 찾을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되지. 이게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애를 그어가지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야 라고 한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야 이 그래프랑 몇 점에서 만나? 라고 질문하면 하나, 둘, 세 개요 가 바로 방정식의 활용이에요. 방정식이라는 건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묻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몇 점에서 만나? 라고 질문을 하면 세 점이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게 된다. 왜? 네가 지금 그래프에 쳐다보고 있잖아 라고. 이 얘기예요. 그래프를 알면 방정식의 활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방정식의 활용은 근을 구한다가 아니에요. 근을 구하는 행위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과 3, 4차 고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로 다 배웠어. 더 없어요. 미분으로 근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근이 몇 개인지만 알 수 있죠. 그리고 근을 몇 개를 가지게 하려면의 조건을 지킬 수 있죠. 근을 존재하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K를 움직이면서 근의 개수를 조사하여라도 가능하고요. 이런 그래프를 주면서 만나려면 안 만나려면 이런 식의 미지수 선택하기를 시킬 수 있다. 그게 방정식의 조건. 그럼 이제 만났어? 이게? 만났어? 이렇게 딱 만나게 되면 교점을 기점으로 하여 이쪽은 얘가 높고 얘가 낮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얘가 높고 얘가 낮아. 그걸 부등호로 표현하면 F가 G보다 높아, G가 F보다 높아 이거예요. 이게 부등식의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부등식의 활용도 부등식을 풀자는 얘기 절대 아님. 풀 일 없음. 부등식을 푸는 일이 아니고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프의 높고 낮음. 높으려면 낮으려면 안 만나려면 만나려면 항상 높으려면 이런 거. 항상 높다 한다 그러니까 쟤는 어디 있어야 돼 뭐 이런 거. 이게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그래프 이야기다.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곡점 빼먹었네. 그래서 필요하다면 변곡점을 동원하고 필요하다면 암기를 동원하고 이런 걸 동원해서 그래프가 내 눈앞에 그려지고 또는 그려지려는 적어도 조건이라도 얻어내고 그리고 나서 요구하는 바를 지켜주는 것. 이게 방부등식의 활용입니다.
내내 이거 써 있는 거예요. 내내. 알겠죠? 근데 사실 이게 단원을 나누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면 봐봐. 설마. 설마. 그럼 속도가 속도까지 한 방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엄마야? 잘못 생각했네요. 그럼 여기에 속도가 속도 문제도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망했어.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어차피 진도는 꼬였고 저는 이게 잘라서 가겠습니다. 예. 방부등식, 최대 최소 방부등식까지 해당하는 문제들만 보고 속도가 속도는 모았다가 개념 설명하고 요 설명할 거리가 좀 있어요, 이게. 예. 개념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으면 안 되지. 이렇게 모으면 자, 해보죠. 3차 함수의 도함수 f'x가 0과 2를 근으로 갖고 이렇게 생겼다. 근데 정의역 구간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닫힌 구간으로 줄 때 최대값은 얼마인가, 최소값은 얼마인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내 눈앞에 그래프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정의역을 준 케이스인 고로 제가 평상시 같으면 이걸 실선으로 쫙 그렸겠지만 이번에는 점선으로 그리겠습니다. 점선으로 그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역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튼을 닫는다는 얘기고요. 그 커튼이 닫히고 내 눈에 보여지는 부분만 실선으로 그리는 게 진짜 그림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2면 여기가 x 이퀄 2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려가야 되는 거죠. 그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딱 볼 때 마이너스 2의 왼쪽 끝을 지정하지 않아도 0에서 최대라는 걸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올라가다 내려가면서 끝났기 때문에 극대값이 최대값이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만약에 내가 정의역을 찾았는데 마이너스 2가 여기 오다가 끊기면 여기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끊기면 이게 최소값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 그러면 쭉 내려가서 여기가 최소값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닫힌 구간에 생기면 바로 이 양 경계값, 사이드 값에서 최대 또는 최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사하여 비교하여라가 원칙이에요. 조사하여라, 비교하여라. 그러니까 이걸 정의로 풀려면 이제 fx가 결국에는 구해져야 되는 거죠. fx가 구해져야만 거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보는 행동과 2를 넣어보는 행동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낮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3차에서는 아니다. 3차에서는 내가 뭐가 있다고 그랬지?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극소에서의 접선을 그었다고 하면 요 극소점에서 변곡점까지가 한 칸, 그 다음에 변곡점에서 극대점까지가 한 칸, 그리고 이 그래프가 다시 이 접선, 극소에서의 접선과 만나는 자리가 정확하게 그 한 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면 요 변곡점은 1자리에서 생기고요. 이 그래프가 내려와서 여기서 만나는 요 놈은 바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가파르기로 따지면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내려가고요. 마이너스 2는 한참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값을 넣어보는 비교 필요 없이 f-2가 최소 값이 됩니다. 알겠죠?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은 f0 최대값 이렇게 되죠. 최대 최소를 찾는다면 이렇게 찾아야 하는 거다. 삼 차 방정식 이것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이게 정확하게 방정식의 활용이라고요. 그래서 얘를 물론 여러분의 편의상 가르면 되는데요. 이 마이너스 n을 그대로 품고 그냥 얘를 fx 얘를 또 gx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마이너스 n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n이 되고 이 녀석은 y =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의 그래프와 y는 n의 그래프의 교점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저 방정식의 해란, 저 방정식의 실근이란 이 3차 함수와 y는 n이라고 하는 상수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말하는 거다. 그럼 이제 이거를 얼마나 빨리 그리느냐가 문제풀이의 속도를 좌우하겠죠? 그래서 정해로 가면 이러는 거고 도함수가 0과 4를 근으로 갖는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군. 그러면 0에서 극대일 거고 4에서 극소겠군. 그래서 여기다가 f0 값을 집어넣어 보면 0이고 f4 값을 집어넣어 보면 64 빼기 44 16 96 얼마야? 32예요? 마이너스 32? 예. 마이너스 32 극대 극소. 요걸 보면서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좀 해주면 이렇게 올라오다가 0 여기가 극대고,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2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그린 거예요. 이 극소를 갖게 하는 x의 좌표가 4이고, 여기다가 y는 n을 걸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나게 되게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32일 때는 중근이 되니까 얘가 n의 최소값, n이 내려오다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는 마지노선은 어디라고 할 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3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형수로.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빠르게 일단은 어떤 원칙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당함수의 그래프의 기본 원리, 당함수의 그래프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내가 정규 수업 시간에는 설명을 해줬죠. x-알파 이게 1차가 있으면, 인수가 한 개가 있으면 관통이라고 그랬어요. 관통. 알파 자리를 뚫고 지나간다. 뚫고 퐁 이렇게. 그게 뭐 곡선이든 직선이든 간에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 대신에 y는 x-알파의 제곱, 짝수차 제곱이 있으면 이건 알파를 스치며 지나간다 라고 했어요. 스치며 지나간다. y는 x-알파의 세제곱, 홀수차가 되면
예, 1승, 그러니까 1차를 제외한 홀수차예요. 3차, 5차, 7차 이런 애들. 예, 그렇게 거듭 제곱이 되면 알파 자리를 스치며 관통한다 이렇게 돼요. 그냥 관통한다, 스치며 다시 올라간다, 아니 스치며 지나간다, 스치며 관통한다. 스치고 돌아온다 이럴까요? 스치고 돌아온다, 스치며 관통한다. 이 원리들을 종합해도 된다고 그랬죠. 조합해도 돼요. 조합. x-알파, x-베타. 그럼 얘도 1차고 얘도 1차죠. 그러면 알파에서 관통, 베타에서 관통. 그걸 같이 하면 돼요. 종합차수가 2차니까. 관통. 근데 y는 x-알파의 제곱, 하나는 제곱이고 x-베타의 1승. 이렇게 되면 얘는 스치고 얘는 관통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는 스치고 베타는 관통하고. 그래서 3차 함수니까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다라고 하면 알파에선 스치고 베타에선 관통하고. 이걸 지켜주면 됩니다. 알파 베타의 크기 차이가 난다고 해도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라고 하면 베타는 관통하고 알파는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거로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은 말이에요. 예, 이거 미분하면 굉장한 시간 낭비가 되는 아이입니다. 예. 0은 스치고 6은 관통하고 해요. 0은 스치고 6은 관통하고. 그러니까 0, 즉 y축이죠. 여기는 스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끊어 그렸으면 좋겠는데 하나, 둘, 셋으로. 야, 니네 3차 함수 그리라 그러면 맨날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적어도 내가 아는 한 이게 3차 함수를 제일 잘못 그리는 케이스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가파르고 이거 완만하고 이거 완만하고 정반대로 그린 거라고. 정반대로. 3차 함수. 3차 함수는 가파르게 올라와서 완만하게 내려갔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애요. n에 가까운 애야. 사이즈가. 이렇게. 아이고. 아, 이것도 n이구나. 어쨌든 그러니까 필기체 n보다는 로마자 n에 가까운 애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릴 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극대를 지나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서 올라가세요. 그래야 그 하나와 그 둘과 관통하는 자리가 1대 1대 1이 됨을 잘 보여주니까. 정호야, 그지? 3,000원 또 날리려고? 그럼 0에서 관통, 0에서 스치고 6에서 관통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세동강 내면 2와 4와 6입니다. 그러니까 4에서 극소 갖는 게 너무 당연하지. 그래서 이제 4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16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2 되고 마이너스 32라는 답을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얘기는 또 다음에 하죠. 한 문제 가지고 너무 오래 끌 수는 없잖아. 아, 난 너무 답답하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거 대표적인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양근 2개, 음근 하나 이런 식이에요. 양근, 그냥 세 근이 아니라 양근 2개, 음근 3개를 가지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주어진 방정식이 양근 1개, 음의 중근 1개를 가지도록 하는 A 값을 구하시오. 이런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그냥 지금 못 구할 때는 막막하게 어쩌라는 거지 싶지만 당장에 말이에요. 당장에
4x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a 한 다음에 y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3x와 y는 a에 이렇게 걸쳐짐으로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이게 내 눈앞에 있으면 아무 문제도 아니라니까 이게. 예, 어떤 문제도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내가 빠른 속도로 이 아이를 그리면 되겠죠? 빠른 속도로. 어떻게 빨라? 보세요. 내가 그래프 그릴 때 대칭성 먼저 본다고 얘기했죠. 예, 3차, 1차예요. 가지고 있는 게. 3차, 1차.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거다 는 생각을 먼저 해요. 원점에 변곡점 두고 있는 원점 대칭 그래프입니다. 그럼 한쪽만 있으면 돼요. 한쪽만 있으면 되는데 잘 봐! 지금부터 잘 봐.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나 미분 안 할 거야. 내가 알고 있는 3차의 지식을 그냥 이용해서 그릴 거라고요. x로 묶어주면 4x 제곱 마이너스 3이죠. 얼른 근 좀 구해줘요. 제 근. 요근 얼마예요? 요근? 형서가 이거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에요. 잘했어요. 2분의 루트 3이에요. 따라서 얘의 극소를 갖게 하는 x좌표는 2분의 1이라고요. 아이씨. 2강을 써줘. 2분의 1이라고요. 왜냐하면 변곡점으로부터 1대 루트 3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2분의 1을 얼른 저기다 넣어요. 그러면 8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요거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끝났어요. 왜냐면 원점 대칭이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테고 원점 대칭이니까 이 녀석은 1이겠죠. 요렇게 그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질문.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근을 갖는다.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하나, 둘의 x좌표의 위치를 보면 양수 쪽이죠. 나머지 하나 쪽은 음수 쪽이에요. 양근 두 개와 음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가 유지하려면 이 마이너스 a라는 아이가 어디 있어야 돼요? 이런 질문이잖아요.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어야 돼요. 양쪽 사이드에 닿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0에서 1 사이가 답입니다. 또 하나는 한 개의 양근과 음의 중근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A값 여기네요. 여기. 그죠? 그림으로 보면 명쾌하잖아요. 여기 있는 요 자식이 바로 근의 종류도 안 해. 마이너스 2분의 1이 그 은근입니다. 어쩌 성웅이 잔다 이거지. 그럼 내가 질문해야지. 요 접점의 요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2번 답이 한 개의 양근과 음의 중근인데 이 음의 중근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알았어. 아무도 안 시켰지만 구했어. 근데 아무도 안 시켰지만 나 이거 양근도 구할 거야. 얼마야? 오씨, 이 새끼 자다 일어나서 대답을 하네. 1 맞아요. 왜냐하면 1대 1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이 2분의 1, 2분의 1, 또 2분의 1. 여기는 x좌표가 1 맞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막 눈이 팍팍 띄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몇 분이야? 나 이거 아이고야. 잠깐만요. 부등식. 아, 맞아. 속도 가속도 안 하기로 했지. 그러면 부등식. 오케이. 가능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끌어봅시다.
에이씨. 점프. 그렇지. 너무 큰데? 중간이 없어. 자, 접선 이야기네요. 3차 함수와 접선. 몇 번째 스토리? 몇 번째 접선? 손가락을 너무 요염하게 해서 2개지 3개지 못 보겠어 임마. 세 번째 곡선 밖의 한 점이죠. 물론 0,n 안 주었어요. 안 주었지만 n은 어쨌든 저 x와 y에 대해서는 상수 취급을 하는 상수 취급. 0,n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질문에서는 정수 n에게 쓰니까 변수로 바뀌는 거지만. 어쨌든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이 곡선의 그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여기가 0,n이라고 하고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라는 전제하에 접점을 t, 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더하기 15t 마이너스 7 이렇게요. 접점을 t로 놓고 곡선 밖의 한 점이 접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이게 접선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세워주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죠? t 마이너스 0분의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것 t3승 마이너스 9t 제곱 더하기 15t 마이너스 7에 빼기 n 여기까지요. 그러면 이 두 점으로 만든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 뭐와 같냐면 y 프라임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5요. 저기다가 t를 집어넣은 3t 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15와 같다. t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라는 식을 세우면 여기 있는 t가 여기로 올라가서 보내! 하면 3t 세제곱 t 세제곱 2t 세제곱 마이너스 18t 제곱 넘어오면 9 마이너스 9t 제곱 15t 15t 신비롭게도 항상 1차항은 이렇게 지워져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사실은 계산할 애가 없는데 니네는 넘어올래 아니면 거기 그냥 있을래 해서 거기 그냥 있을래로 가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7 이렇게. 왜냐하면 이 녀석은 t에 대한 방정식이고 내가 계속 강조할 거예요. 문자가 아무리 n이 등장을 했어도 그건 미정계수일 뿐이고 상수항일 뿐이고 이건 엄연한 t에 대한 3차 방정식입니다. 이 t에 대한 3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애는 당연히 t값일 거고 그 t값의 기하학적 의미는 접점이에요. 접점의 x좌표예요. 따라서 접선 3개가 그려지려면 접점 3개가 나와야죠. 점이 곧 접선이잖아. 점이 있어야 거기서 선을 긋지. 그러니까 요게 서로 다른 세 근을 갖도록의 문제로 바뀐다는 겁니다. 요만큼만 떼서요. 요만큼만 떼서. 지금 이 스토리는 이제 x, y 이런 스토리는 다 끝난 거예요. 얘기가 끝났고 이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3개의 t값을 내놓도록의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거 세로축은 뭐 무슨 변수로 하건 간에 y 변수로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가로축은 적어도 t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3차 함수를 t에 대한 그래프로 그릴 거니까 0에서 스치고 하나, 둘, 셋 해서요. 2분의 9에서 끝나는 3차 함수고 여기를 3등분하게 되면 2분의 3, 2분의 6 2분의 6을 다시 바꾸면 뭐야? 이게 3이네요 여기가. 그리고 이 3을 다시 함수값에다 집어넣으면 27, 54, 99, 81 54 마이너스 81 아씨 암산 안 되는데 이거 27인가? 네. 마이너스 27 이라는 높이가 되는 완성! 이쪽 3차 함수 완성. 나 지금 무슨 짓 했는지 감 오냐? 정화야 나 무슨 짓 했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눈치를 좀 채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인수분해한 거예요 먼저 이 3차 함수를 미분 없이 그냥 구하고 싶어서 그리고 싶어서 그러면 t제곱 이건 0에서 스친다를 뜻한다고 그랬잖아 2분의 9 이건 2분의 9에서 관통하여 올라가는 걸 뜻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0에서 스치고 내려갔다 올라가서 2분의 9에서 이렇게 관통하는 3차 함수를 먼저 그렸어 그리고 이게 극대에서의 접선이 곧 x축이니까 여기가 2분의 9면 이 극대점의 접점으로부터 하나, 둘, 셋으로 나누어 이 길이가 모두 같으면 첫 번째 게 변곡점의 위치, 두 번째 게 극소점의 위치, 세 번째 아이로 관통해서 올라간다고 아까부터 얘기한 거잖아 이게. 아 3,000원 버리느라고 못 들었냐? 방송 다시 돌려봐. 그래서 2분의 3, 2분의 6, 2분의 9 3등분 2분의 6이 곧 3이죠. 그래서 이 3을 여기 함수값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54 마이너스 81 54 마이너스 81 그래서 마이너스 27이라는 함수값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이렇게 계산에 빠져 들어가 있다 보면 자기가 뭘 하는지를 까먹고 있는데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나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이 t에 대한 방정식과 함수와 이 상수함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7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갖게 하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점을 내어놓는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7을 내가 이렇게 잘 그어야만 하나, 둘, 세 개의 교점이 나오게 된다. 라는 얘기였어요. 이런 데다 잘못 그으면 한 개밖에 안 나온다. 이런 데 딱 접하게 그으면 두 개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7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이게 뭐야? 0에서 마이너스 27까지고요. 양쪽 경계 불포함입니다. 양쪽 경계 불포함. 그래서 n 플러스 7은 0보다는 크고 27보다는 작아야 된다. 마이너스 7에서 20 사이여야 한다. 뭐 이 정도 되겠죠. 만족하는 정수 n의 개수는 20 빼기 7 빼기 1 26개? 26개가 답이겠네요. 라는 이걸 뭐라 그럴까? 초기 단계의 풀이가 있다. 초기 단계의 풀이가 있다.
갑자기 급 의욕이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일단 요 내용 정호는 지금 반밖에 이해 못한 것 같으니까 꼭 다시 영상 보면서 해. 아니야, 오늘 정규 수업 시간에 할 것 같아, 왠지 이거. 그때 또 잘 들어. 자, 이제 고급 프리는 뭐냐? 3차 함수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대충 아무데나 그려, 이렇게. 어차피 지금 축 따지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그 다음에 이 변곡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 좌표 평면 전체가, 지성이 자냐? 좌표 평면 전체가 내동강이 나게 된다. 내동강. 이 영역이, 거기에 점이 하나 놓이면 이 자체의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개수의 영역, 개수의 경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 개의 영역, 여기가 한 개의 영역이고, 여기가 세 개의 영역, 여기가 세 개의 영역이고, 말로 표현하진 않겠지만 경계가 모두 2개씩이고요. 2개씩. 그리고 마지막,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이거. 니네 산에 자주 가봤나? 산에 올라가면 가끔 이런 데 있어. 산 정상에 올라가면 이 정상을 기점으로 요 라인 타고 이쪽 영역은 무슨 도고요. 여기서부터 요 라인은 무슨 도고요. 그러니까 영역이 둘로만 갈리는 게 아니라 3개, 4개의 경계점이 있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영역의 경계점이지. 여기가. 4개 영역이 다 여기서 만나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1개예요. 이거는 굉장히 유니크한 한계예요. 이 한계랑 또 달라. 이 한계는 이 2개에 있는 한계랑 달라요. 어떤 측면을 다르냐면 아까 그 3차 방정식 기억해요? 그 3차 방정식이 여기와 여기는 한 개의 실근과 2개의 허근이야. 근데 이 한계는 뭐냐면 3중근이에요. 그걸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3차 방정식이 3중근으로 나오는 그 점은 여기. 한 개의 실근과 2개의 허근으로 나오는 데는 여기. 좀 질적으로 다른 한계예요. 이게. 어쨌든 나 지금 그러기 상태인데. 그래서 말인데 저 아이를 미분할게요. 대충 극대극소 위치 좀 한번 보자. 뭐 요렇죠? 요 자리가 1 정도 되고 요 자리가 5 정도 되는 애네요. 그리고 얼른 더블 프라임을 해보면 거기서 1 오니까 가운데가 3이겠다, 그죠? 삼 콤마 27 마이너스 99 81 더하기 45 마이너스 7. 더러워서 못해봤겠다. 20 마이너스 61 마이너스 61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3 콤마 마이너스 16. 이게 변곡점이에요. 했어요? 변곡점.
그러면 변곡점에서의 접선 저 경계를 변곡 접선이라고 부르면 y는 여기가 3, 마이너스 16이고요. 그 3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이게 왜냐면 접선의 기울기니까 여기다가 3 이렇게 넣어주면 얼마야?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이거 마이너스 12네요. 마이너스 12x 3, 마이너스 16 3 하면 마이너스 36이니까 플러스 20 뭐 이 정도 되겠네. 자, 변곡 접선 구했습니다. 여기가 아까 x 이퀄 1 정도 되는 녀석이었으니까 y축이 어디 있냐면 이거의 왼쪽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왼쪽에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있을 텐데 내가 왜 지금 y축을 그었냐면 이 0,n이 자신의 x좌표를 0으로 고정시킨 채 n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점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여기 밑에 있는 자리부터 n이 0,n이라는 아이가 지금부터 여행을 시작하는 거야. 쭉 위로 올라오면서. 그럼 이 자리에서 이제 얘네들한테 접선을 긋기 시작하거든. 그건 내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여기는 한 개의 영역이니까요. 그 접선을 한 개 그을 수 있다가 갑자기 2개로 가요. 2개. 여기서부터 여기가 2개. 그 다음에 3개 그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게. 그러다 2개가 돼요. 그 다음에 요 위로 올라가면 이 영역에 해당하니까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한다는 뜻은 국경을 2번 넘는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쪽 나라에 있다가 여기를 거쳤다가 여기로 가죠. 이게 2번의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질문하는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정수 n의 개수는 바로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걸 구한 거예요. 변곡 접선이 마이너스 12x 더하기 20이니까 요 숫자가 얼마라고? 요 숫자가 20이라고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구할까? 이거 여기다가 0 집어넣어 보시면 됩니다. 얘의 y 절편이니까요. 요 값이 마이너스 7이에요. 아까 나왔던 결론하고 똑같죠. n의 결론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n부터 20까지 정수가 몇 개예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뜻으로 이런 고급 풀이를 할 수 있다. 다 쓰고 나니 그닥 고급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뭘 알고 하는 짓이라는 거죠. 이게 뭘 알고 하는 짓. 좋습니다. 좋아요. 요쯤에서 끊을게요. 왜냐면 부등식도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부등식도 또 한바닥이거든. 이게 얘기할 거리가 디테일이 좀 있으니까 요 부등식부터는 또 내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석 안 하도록 주의하시고요. 5강 마치 6강이구나. 6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